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 안녕하세요. 슈팅스타 왕좌의 게임 진행의 김난입니다. 오늘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지난 6월보다 0.8%포인트 오른 4.7%로 집계됐습니다. 기대 인플레이션율과 전월 대비 상승폭이 모두 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는데요. 자, 이렇게 여전히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종목을 공략해야 될지 고민되신다면 오늘도 전문가들이 고르고 골라서 온 좋은 종목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는 방송이 끝나도 두 전문가들과 함께할 수 있는 공간 계속해서 열어두고 있습니다. 샵 826번, 수익으로 빨리 이륙하자라는 의미를 담은 샵 826번으로 함께하고 싶은 전문가 성함을 써서 보내주시거나 방송 도중 계속해서 하단으로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QR코드만 찍고 들어오시면 바로 노란 톡방 입장 가능하니까요. 이 점도 참고하셔서 보다 더 풍성하게 왕좌의 게임 즐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왕좌의 게임 함께할 두 전문가들을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은 주백사 그리고 제프 전문가 두 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주백사 전문가님의 시장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오늘은 어떻게 보셨나요? 네, 저는 여전히 계속해서 지금 시장이 방향성이 너무 없다라고 생각이 좀 드는 상황입니다. 예. 일단 주식이라는 거는 주식 시장이란 결국 경기 선행 지표이기 때문에 우리 경기가 좋아지면 올라가요, 그죠? 근데 아직까지는 뭐 반도체라든지 자동차, 2차 전지, 뭐 아니면 조선이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우리나라 경제에 이바지를 해줄 수 있는 업황들이 산업군들이 지금 전부 다 그렇게 좋은 전망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는 방향성이 너무 없고 또 이 기술적으로 인해서 지금 지수가 좀 바닥권에 있다 보니까 외국인 기관의 수급은 조금씩 들어오는데 이렇게 방향성이 없다 보니까 수급 자체는 좀 중구난방이에요. 그러니까 외국인 기관 수급도 사실은 어떤 한 산업군 앞으로 대한민국의 조선업이 좀 나아질 거다, 뭐 반도체업이 좀 나아질 거다 하면서 그런 식으로 지금 들어오는 상황이 아니고 계속해서 이제 한국 지수 자체가 좀 많이 저점이니까 그냥 바스켓으로 매매가 들어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수는 계속해서 상방으로 쭉 올려주지 못하고 하방으로 지금 하방이 아니죠. 네, 옆으로 지금 계속해서 횡보만 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특히 지금 시점에서 특정 테마 자체도 지금 좀 강세를 못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무상증자라든지 아니면 품절주 이런 것들의 랠리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단발성 이슈들의 랠리가 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사실 이런 종목들은 내가 미리 좀 예측하기 좀 굉장히 불가능한 범위에 있는 종목군들이고 사실 내가 매수를 해 있다가 이슈가 터져 나와주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사실 그거를 수급을 보고 따라 들어가는 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상황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따라 붙었다 하면은 또 마이너스로 바로 손실을 보기 아주 너무 쉬운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은 당분간은 아직까지는 방향성이 너무 없어도 너무 없고 조금 더 뭐 2차 전지라든지 아니면 뭐 자동차라든지 산업군들이 조금씩 개선이 될 때 그러면서 지수가 반등해 줄 때 그때까지 좀 멀리 보고 지금은 좀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을 집중해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또 오늘 제 전략 종목으로 또 그런 바닥권에 있는 종목 하나 또 여러분들께 좀 안정적인 종목으로 가져왔으니까 끝까지 좀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아직도 뚜렷한 방향이 없이 시장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장에서는 바닥권에 있는 종목을 공략해야 된다라고 말씀해드렸고요. 오늘 또 바닥에 있는 종목을 안내해드린다고 하니까 끝까지 함께 하셔서 그 종목까지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제프 전문가 시장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시장 이야기. 전문가님은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나요? 오늘 시장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시장 관련돼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일단은 오늘 이제 저녁에 있을 새벽 3시에 있을
있을 FOMC가 이제 시장에서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인데 다 나온 마당에 금리가 75bp를 가서든 이제 100bp를 가서든 그게 뭐가 중요하냐? 사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결국에는 시장의 가이던스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전날에 있었던 이슈를 한번 살펴보게 된다라면은 이제 IMF에서 경제 성장률 관련된 이제 이슈가 나왔습니다. 경제 성장 관련돼 가지고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기존의 3.6% 정도였던 가이던스를 지금 굉장히 소폭으로 낮추면서 지금 미국 자체가 굉장히 많이 낮췄거든요. 1.4 정도 퍼센트 정도를 지금 낮춘 상태다 보니까 세계가 지금 현재 IMF에서 나왔던 이 경제 성장률 자체가 시장의 가이던스도 하락하고 그다음에 전날 발표됐던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이런 대부분의 기업의 실적 같은 경우에도 가이던스가 낮아졌기 때문에 기업들은 돈을 못 벌고 있고 기업들은 사람들의 인원들 감축하고 있고 그다음에 경제 성장도 꺾이고 있고 이것이 결국에는 시장에서 말하고 있는 경기 침체가 지금 상황인 것이 아니냐라는 이제 의구심이 있기 때문에 이 의구심들을 과연 이제 페드가 어떤 식으로 해결 나갈 건지 결국에 다시 또 기존에 있었던 ECB의 말했던 것 정책처럼 돈을 다시 또 풀 건지 아니면 금리 인하를 한 번 더 이제 빠른 속도로 다시 또 앞당길 건지 이런 것에 대한 가이던스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이 관련돼서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노란톡방 들어오시게 된다면 여러분들에게 말씀 한번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이제 그거를 비춰봤을 때 한국 시장의 가이던스를 한번 더 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날에 방송 나왔을 때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일단은 국내 시장은 조금 빠졌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도지 형태로 만들면서 시간적으로 봤을 때도 12시 부분, 2시 이후로부터 외국인들이 선물 매수를 다시 또 공격적으로 해주며 따라가지고 시장을 올려치게 했었는데 이게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현재 FOMC를 앞두고 있고 시장에서도 가이던스 자체가 그렇게 좋게 나오지 않는 상태 내에서 국내 시장 자체가 너무 저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올라간다는 건 사실이긴 하지만 지금 이제 결국에는 시장에서 봤을 때는 이 경기 침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다 일어나고 있고 해결되는 부분도 없기 때문에 실적 같은 경우에도 지금 어닝 서프라이징 나오던 이제 하더라도 결국엔 지수 자체는 지금 올라가는 것보다 좀 더 조정을 받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8월 달이나 9월 달 같은 이런 3분기 시장은 상승장으로 보겠지만 상승했었다가 한 번 더 빠지고 그다음에 상승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한 번 정도 조정 자체가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대형 종목들도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이 뭐 SK 하이닉스라든지 아니면 삼성전자라든지 아니면 LG엔솔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차익 실현을 지금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도 조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전망을 되어질 것 같습니다. 네, 시장이 한 번쯤은 또 조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역시나 조금 더 보수적으로 접근하셔야 된다. 같은 의견을 말씀해 드렸으니까요. 두 분의 시장에 대한 의견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시장에 대한 이야기 정리하셨고요. 저희는 이어서 왕좌의 게임 수익률부터 확인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슈팅 스타, 왕좌의 게임. 한 치 앞도 장담할 수 없는 시장 속 전문가들의 수익률 대격돌. 어떻게 진행되는지 살펴볼까요? 슈팅스탁 왕좌의 게임은 개인전으로 진행되고요. 5명의 전문가는 모두 공평하게 전략 종목을 편입. 3개월 동안 전문가가 가져간 수익에 따라 우승자가 결정됩니다. 고심에 가져온 전략 종목인 만큼 경쟁자들보다 왕좌에 더 가까이 다가서게 될 수도, 혹은 오히려 발목을 잡히는 한 수가 될 수도 있겠죠?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 왕자를 차지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우선 수익률부터 확인하고 오셨습니다. 순위 변화가 일어나면서 더 재미가 깊어지고 있는데요. 자, 우선은 하나하나 종목 AS 들어가기 전에 어제 방송에서 다 공개되지 않았던 적풍 전문가 전략주와 가격 전략부터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어제 가지고 오셨던 종목은 인지컨트롤스고요. 매수 범위가 7,500원에서 8,500원, 적풍 전문가는 8,200원에 매수를 했고요. 목표가는 10,000원, 손절가는 7,000원 제시를 드렸습니다. 이 점 참고하셔서 인지컨트롤스 흐름 지켜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럼 계속해서 주백사 전문가 종목들의 AS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유제약부터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지금 주백사 전문가님 힘을 좀 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계속 지금 아직 하위권에 머물러 계신데 일단 소감 한번 들어볼까요? 어깨 좀 피세요, 전문가님. 아, 네. 예, 힘 내셔야죠. 오늘 예. 제 담이 걸려가지고. 네, 그런 거죠? 위축돼 네. 있던 건 아니고. 아니죠? 네, 알겠습니다. 제가 항상 이제 인사드릴 때 역전용사 주백사입니다라고 네. 인사를 많이 드리는데 혹시 역전을 하려면 뭐가 필요한지 아십니까? 역전을 하려면 실력이 필요하죠. 뭐 실력도 당연히 필요하지만 네. 일단은 위기 상황이 필요합니다. 아, 그쵸? 맞죠, 맞죠. 네. 예. 제가 1등이면 제가 어떻게 역전용사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네. 역전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전부 다 전략이고 큰 그림에 불과하다라는 네. 거 한번 말씀드리면서 예. 네, 계속해서 유유제약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할게요. 예. 네, 제가 계속해서 이제 제약바이오섹 테마군을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일단 제약바이오 섹터 자체가 워낙 거의 2년에 가까운 하락세를 이어줬고 또 최근에 들어서 이제 바닥권에서 계속해서 이제 매집봉의 형태가 들어오거나 아니면 바닥에서 이제 대량 거래량이 터지는 경우들이 지금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급등을 하고 있지 않는 모습.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장이 지금 방향성이 없습니다. 방향성이 없고 지금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제 좋은 실적을 뭐 SK 하이닉스나 현대차가 좋은 실적을 발표를 해도 이 산업군이나 종목 자체는 뚜렷하게 상승을 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는 지금 실적에 종목이 반응을 안 한다. 가격이 반응을 안 한다라는 거는 지금 시장은 실적이랑 상관없는 상황이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 또 지금 이제 지수가 계속해서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빠져놓고 지금 횡보를 하고 있는 와중에 지금 대부분의 제약바이오군 테마들은 어느 정도 저점을 찍고 그 이후에는 바닥을 지금 계속해서 형성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종목들은 뭐 지금 당장에 뭐 오늘 내일 급등을 하진 않지만 지금 시황에 맞게끔 지금 바닥권에서 같이 이제 만약에 조금 더 안 좋은 전망이 나오더라도 그런 전망에 의해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기 때문에 조금 더 여유 있게 보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유유제약 먼저 볼게요. 차트적인 측면에서 좀 말씀드리면 계속해서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8월 한 중순에서 말까지는 좀 봐야 될 것 같다 미리 좀 말씀을 드리고 지금 최근에 어제자 캔들로 해서 또 약간의 거래대금 한 20억 정도의 거래대금 들어오면서 또 윗꼬리 캔들을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제약바이오 테마군임에도 불구하고 보통 제약바이오는 뭐 관심이 없거나 하면은 계속해서 하방으로 내려오는 경향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근데 현재 지금 하방으로 내려오는 경향 없이 우리 매수권 근처에서 그냥 계속해서 횡보를 하고 있다. 그리고 매도가 나올 때 큰 거래대금 없이 매도에 큰 거래대금 실려 있지 않다라는 거는 지금 앞전에 들어왔던 물량들이 계속해서 버텨주고 있고 이거는 좀 단단한 바텀이 형성이 되어 있으니까 좀 여유 있게 좀 천천히 우리 8월, 9월까지 해야 되니까요. 천천히 보시면서 함께 역전 시나리오를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다음 종목도 봐야 되겠죠? 네네. 다음 종목 BC월드 제약입니다. BC월드 제약도 마찬가지로 이제 치료제나 백신 뭐 상관없이 약물 전달 시스템이라는 이제 매출처를 가지고 있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고 또 최근 들어서 요 3일 저번 주 목금 그다음에 이번 월요일까지 해서 지금 음봉 3개를 만들어 놓고 지금 21선을 잘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급등 한번 나오고 눌림목을 만들어 줄 때 21선까지 한번 눌렸다가 다시 한번 시세가 나오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뭐 손절가 터치도 안 했고요. 그다음에 계속해서 지금 늘어나고 있는 코로나 확진자의 테마군이 오늘도 이제 코로나 확산 테마군 뭐 예를 들면 원격 수업 관련주라든지 원격 진료? 원격 진료도 좀 셌고요. 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재택근무 관련주라든지 재택근무? 네. 네. 이런 코로나 확산주들이 좀 계속해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라는 테마 자체가 조금 더 강세가 나오면 다 같이 일시에 반등하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이미 BC월드 제약은
21선 지지를 잘 받아주고 있다. 네, 그래서 계속해서 홀딩 관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종목으로 바로 넘어가죠. 이게 지금 살짝 제 포트 중에서 가장 좀 불안한 상황인데, 근데 저는 좀 불안하지는 않다라고 좀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현재 저희가 편입한 날짜가 7월 21일이었죠. 저희를 목요일에서 7월 20일 날 음봉에 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살짝 약세가 지속이 되고 있어요. 4거래일 연속 좀 지속되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지금 최초로 거래대금을 받으면서 거래대금을 최초로 만들면서 올라왔던 캔들 7월 11일 날 캔들이었죠. 이제 급등 캔들 지금 상방에 여기에 지금 딱 24,000원 선에 지금 지지대가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제가 또 아쉽게 룰을 조금 잘못 이해해서 좀 손절가를 좀 높게 잡아놨었는데 네. 24,000원 부근은 충분히 제가 원래 보고 있었던 지지 라인이어서 여러분들이 뭐 굳이 걱정하실 필요 없고 24,000원 선 지키면 언제든 기회는 남아 있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 단기 골든크로스, 중기 골든크로스 모두 발생하면서 추세가 점점 살아나고 있는 국면이에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또 마찬가지로 21선 지키고 있죠. 그래서 24,000원 그리고 21선을 지키는 선에서는 우리 계속해서 유효한 상황이니까 지켜보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매도에서 거래대금이 안 나왔어요. 매수에 들어왔던 거래대금보다 보통 이제 상승세를 멈추고 이제 하락세를 들어갈 때는 보통 대량의 음봉 거래대금이 하나 나와주기 마련인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 그냥 잠깐 단기 급등을 해서 조정 구간을 살짝 맞는 구간이다. 그리고 24,000원대를 어제부터 해갖고 지금 단단하게 좀 지키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좀 낙폭이 생각보다는 좀 큰데요. 이미 제가 예측을 해놨던 24,000원대 라인을 잘 지지하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우리 한번 지켜봅시다. 그리고 24,000원 이하로는 좀 위험할 수 있으니까 제가 언제든지 이제 손절할 수 있는 구간에서는 바로 대응해서 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셔라.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미코바이오메드를 봐야겠죠. 이게 조금 아쉽습니다. 요거 가지고 이제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미코바이오메드가 매수하고 그 다음날 바로 20%까지 상승을 했는데 왜 수익 실현을 안 하셨냐 하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꽤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차트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원숭이 도창 관련 이슈는 계속 현재 진행형이고 제가 기다리고 있는 이슈가 이제 국내에서 어떤 대응 방안을 발표를 할 때까지 그때가 사실은 전 진짜 이벤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WHO에서는 이미 지금 위험 레벨을 많이 올려놨죠. 그래서 그날 이제 20%까지 상승을 한 상황인데 근데 생각보다 받쳐주지 못하고 지금 3일 연속, 3거래일 연속 좀 내려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렇지만 아직까지 마찬가지로 저는 이 음봉 캔들을 하락 추세의 음봉 캔들이라고 절대 보지 않고 지금 이미 5월, 6월, 7월에 걸쳐서 저는 말씀드렸던 용오름 맥점을 지금 만들어 나가고 있었고 한 번에 지금 눌림목 이후에 이게 최초로 지금 들어온 거래대금 수급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미코바이오메드 같은 경우에는 이미 거래대금이 2천억 이상, 1,000억 이상씩 지금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게 뭐 작전주라든지 요즘 흔히 말하는 뭐 그렇게 포함되지 않아요. 그래서 흐름대로 따라갈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국내에서도 분명히 원숭이 두창 관련해서 대응 방책을 내놓을 것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홀딩 의견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처음에 봤었던 가격 전략대로 꾸준히 계속해서 가져나가겠다. 네, 이렇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주백사 전문가 종목 하나하나 AS를 들어보셨는데요. 역전용사가 되겠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또 어떤 역전의 역사를 쓰실지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샵 826번으로 주백사라고 써서 문자를 보내주시거나 지금 QR코드는 휴대폰 카메라만 가져다 대시면 바로 주백사 전문가 노란톡 입장 가능하니까요. 자, 이 점도 참고하셔서 더 많은 피드백을 노란톡에서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제프 전문가 종목 AS 또 하나하나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네. 자, 첫 번째로 살펴볼 종목 대창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대창도 뭐 크게 빠지지는 않고 네. 그렇다고 이제 크게 올라가지는 않고 여전히 네. 잔잔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점진적인 상승이라고 볼 수 있는 예. 거죠. 네. 맞아요. 네, 어떻게 그렇게 좀 볼까요? 표현하고 싶고 네. 사실 제가 대창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이유는 첫 번째로 시장에서 구리 선물이라든지 시장에서 이제 선물 구리나 동 관련돼 가지고 알루미늄 관련된 선물들의 시장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그에 관련된
관련된 해당 종목으로 우리가 지금 낙폭가되었을 때 미리 들어가자라고 했었을 때 들어갔던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가 같은 경우에도 1,325원 정도로 굉장히 유리한 단가입니다. 이전치에 있었던 박스권에서의 하단 라인인 거고 지금이 조금 중요한 라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게 뭐냐면은 이전치에 있었던 고점 라인이었던 1,440원 라인.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도 고점 라인 기준으로도 1,440원 라인 기준에서 지금 이제 이 박스권을 다시 또 돌파를 할 건지 위로 상승을 할 건지 아니면 다시 또 박스권 내로 들어올 건지 요것에 대한 이제 시장에서 이제 움직임들이 보여줄 수 있는데 최근 들어가지고 제가 여러분들 이거 알루미늄 관련된 선물들을 좀 보시게 된다면은 이전치에 알루미늄도 7월 15일자 기준으로 저점을 찍은 상태에서 현물 가격 자체도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도 지금 동 관련돼서도 이전치에 있었던 저점을 찍은 이후에 경기 침체로 인해서 저점을 찍은 이후에 그 경기 침체가 다시 또 사라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아직까지도 지금 현물 가격이 상승하는 걸 보게 된다면은 지금 이런 우리가 관련주로서 대창 이런 구리 관련주, 동 관련주 이런 인플레이션 관련주들은 지속적인 관심사를 가져야 되겠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종목을 가져왔던 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인플레이션 관련주로서 여러분들이 또 왔다 보니까 여러분들 이런 거 보면서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으로는 대명 에너지를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명 에너지도 흐름을 잘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네. 어떤 부분을 또 짚어볼까요? 사실 대명에너지가 저는 좀 좋아하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 그래요? 그러냐면은 예. 제가 전날 방송에서 삼위일체라고 말씀드렸죠. 네. 그렇죠? 신재생의 삼위일체가 담아져 있어야지 제가 이 지금 진행하는 이 프로그램 상에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 중에 이제 태양열 쪽으로 대명에너지라는 종목을 지금 담고 있는데 대명에너지 또한 마찬가지로 오늘 시장에서 좋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이전치에 저희 단가 자체도 좀 굉장히 훌륭한 상태다 보니까 좀 더 내렸으면 어땠을까라는 좀 아쉬움이 있었지만 사실 뭐 저점을 맞출 수 있는 거는 불가능에 가까운 거다 보니까 그래도 이 정도 단가라면은 이전치에 있었던 시가 라인 기준보다는 좀 더 좋은 단가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제 이번에는 단기적인 이평선들이 모아짐에 따라 가지고 상승 가이드가 형성될 수 있겠고 그다음 최근 들어 가지고 제가 또 오전장에 오전 관련돼 가지고 오늘자 한마디에서 말씀을 못 드렸던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전체적인 한국 시장의 흐름 자체가 이제 품절주나 무상증자 관련된 이슈가 굉장히 강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대명에너지 또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은 전체적인 지금 대주주 지분 자체가 75% 정도의 비중을 가지고 있고 이 테마 자체도 지금 다시 또 한 번 더 무상증자에 대한 이슈가 나온다라는 거 아닙니다. 가능성이 있다라면은 그리고 시장에서 지금 이런 품절주에 대해서 관심도가 높다라면은 충분하게 가능성 자체를 볼 수가 있겠고 그에 따라서 목표가도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렸던 것처럼 26,000원을 잡아드렸었는데 사실 목표가를 좀 더 상향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수준상에서는 가장 담기 좋은 포트폴리오 자체가 이런 신재생 에너지 테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런 것도 잘 참고하셔가지고 이것들도 계속적인 보유 관점으로 좀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번에는 골프존 유딘홀딩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테린이들이 늘어나면서 이 종목을 또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네. 자, 이 종목도 뭐 잘 오르겠죠. 기다리다 보면. 맞습니다. 네. 사실 제가 이 왕자의 게임이라는 거를 진행하면서 이 포트폴리오 구성을 제가 한다라고 여러분 말씀드렸죠. 맞아요. 일단 첫 번째로 신재생에 대한 세 가지 종목을 깔고 그다음에 이제 소비재라든지 인플레이션 관련주라든지 이런 것들을 부가적으로 깔면서 점점 이제 완성된 포트폴리오를 가져가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소비재 관련돼 가지고는 골프존 유딘홀딩스를 말씀드리는 건데 한국은행에서 따로 이제 경기 관련돼서 나왔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미국 같은 경우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소비, 오락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이런 관련된 부분상에서는 소비가 굉장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왜 줄어들고 있냐면은 지금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 소비를 하지 않으려고 지갑을 좀 줄이려고 이런 것들이 많아지는데 한국은 유일하게 소비 관련돼서는 계속적인 증가세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라는 것은 전 세계 시장 흐름에 따라 가지고 첫 번째로 경기 침체라는 사람들이 돈을 안 쓸 것이다.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갔다니까 돈 안 쓸 것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시장이 많이 빠졌었는데 지금 여러분들도 주변에 보시게 된다라면은 계속적인 골프도 많이 나가시고 테니스도 치는 것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테니스장도 계속적으로 잡혀지고 있죠. 그렇다 보니까 지금 현재 시장에서도 지금 바라보는 부분들이 한국 시장만 지금 유일하게 소비 관련돼서는 사람들이 지갑을 여는갑다.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겠고 그거에 따라 가지고 시장에 대한 저점 자체가 형성이 되면서 추가적인 상승 요소가 지금 발생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골프존 유딘홀딩스를 보셨고요. 자, 이번에는 G2 파워 볼 텐데요. 자, 네. 이 종목 뭐 박수 한번 치고 가야겠죠? 예, 축하드립니다. 네. 네, 와, 네. 오늘 뭐 깜짝 놀랐어요. 상한가를 직행을 하면서.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제프 전문가님 이제 1등으로 치고 올라오겠구나 했는데 네. 아쉽게도 아직 1등은 아니지만 지금 네. 1등을 바짝 따라잡고 있습니다. 굉장히 네. 위협을 하고 있는데 맞습니다. 예, 오늘 뭐 G2 파워가 무증에 대한 이슈도 함께 얻어가면서 상한가를 썼고 네. 이 종목 하나로 지금 24% 수익률을 내고 있습니다. 네. 자, G2 파워는 근데 지금 보니까 아직 매도를 안 하셨더라고요. 맞습니다. 이전에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거 소개를 했었을 때도 이 종목 편입한다 했었을 때도 제가 목표가를 전고점 이상으로 봤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원래는 52,000원 단가로 봤었는데 제가 목표가를 좀 더 상향시켰습니다. 이 무상증자 관련된 이슈가 생겼다 보고 그리고 무상증자가 지금 4대1 정도로 나오다 보니까 지금 이런 테마 자체가 이루어지게 된다라면은 계속적인 점진적 상승세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고요. 제가 전날에 여러분들도 지금 이런 종목 관련된 포트폴리오 AS를 잘 들으셔야 되는 게 딱 전날 나와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것 중에 한 개가 정말 긴 장대 양봉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분봉을 보시게 된다라면은 장 초반에도 계속적인 박스권을 그렸다가 갑작스럽게 무상증자 이슈를 밟고 바로 상한가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전날에 제 방송을 보셨던 분들이라면은 그리고 톡방에 계셨던 분들이라면은 이 종목에 대해서 제가 계속적인 매수세 그리고 추가적으로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거 관련돼서 여러분들도 퍼포먼스를 볼 수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 추가적으로 이 G2 파워라는 종목이 어떻게 진행될 건지 이것뿐만 아니라 오늘 움직였던 섹터들이나 그간 움직였던 섹터들을 좀 보게 됐었을 때 사실 무상증자 관련된 좀 대장주라고 보시게 된다라면은 노터스가 좀 되게 유의하죠. 노터스라는 종목이 이제 6대1 정도 수준으로 올라감에 따라 가지고 이전치의 무상증 발표 이후에 상상 맞이하면서 4배가 뛰었습니다. 이전치 연봉 대비로 봤을 때는 총 12배 정도가 뛰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6배 정도 됐었을 때 첫 번째로 노터스가 이런 퍼포먼스를 보였다면은 과연 G2 파워와 비슷한 섹터 관련돼 가지고 4대1 정도의 무상증자를 했었던 종목에 대해서 좀 비교 분석이 필요한데 그게 결국에는 지금 현재 나왔던 종목 중에 한 개가 오늘 상한가에 직행했던 비플라이프 소프트라는 종목도 4대1 정도의 수준으로 이제 무상증자를 체결한다고 하고 그다음에 모아데이터 이런 형식으로도 지금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 상황 속에서 우리가 무상증자 관련된 이슈나 품절출 관련된 이슈가 있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목표가에 대한 설정 자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시장에서 바라보는 이 전략 자체 분석 자체가 결국 여러분들이 보시게 된다라고 했을 때도 이런 재무제표를 분석해가지고 얼마까지 시장에서 지금 점핑 자체를 뛸 것인가 이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관련돼서는 제가 오늘 이따가 공개 방송 때 여러분들에게도 한 번 더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G2 파워 지금 목표가를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상향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52,000원이 아니라 일단은 9만 원 정도까지는 지금 보고 있고요. 내일이나 다음 주 정도의 시장 흐름에 맡겨가지고 그걸 체크하고 그 뒤로 이제 목표가에 대한 수정 자체나 밸런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G2 파워나 이런 종목들을 들고 계시는 분들이라면은 노란톡방 들어오셔가지고 제가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G2 파워 말 그대로 엄청난 파워를 보이면서 상한가까지 썼고 또 이 제프 전문가님이 2위까지 끌어올린 효자 종목인데요. 자, 이렇게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보다 더 많은 종목에 대한 피드백을 들어보실 수 있기 때문에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샵 826번으로 제프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거나 지금 QR코드는 휴대폰 카메라만 가져다 대시면 바로 노란톡방 입장 가능하니까요. 이 점 참고하셔서 더 많은 종목에 대한 이야기 노란톡에서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오늘 또 무료 방송을 또 제프 전문가가 이어간다고 네. 하는데요. 오늘 어떤 이야기 또 추가적으로 해주시나요?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락장에서 결국에는 저희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 프로그램 자체가 하락장에서 이기는 방법에 대해 찾는 거잖아요. 그래서 각기 많은 다른 전문가들에 따라서 전략이 필요한데 오늘은 제가 전략을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서 전체적인 큰 틀 상에서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 어떻게 봐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어떤 걸 중심적으로 봐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 체크하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공개 방송은 이따가 8시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무료 공개 방송에서는 하락장에서 버틸 수 있는 종목을 또 소개를 드린다고 하니까요. 많이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탁이라고 검색하시고요.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스크롤만 조금 내려보시면 제프 전문가 사진 아래에 방송 보기라는 버튼이 반짝이고 있을 겁니다. 그 버튼 클릭하고 들어오셔서 오늘의 G2 파워 같은 종목들을 무료 공개 방송에서 더 많이 만나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두 전문가들의 전략주 AS 하는 시간 듣고 오셨는데요. 자, 저희는 계속해서 신전략 스포일러 코너 두 전문가들의 전략주를 확인하는 시간으로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두 전문가들의 전략주에 대한 힌트를 하나하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주백사 전문가 종목에 대한 첫 번째 힌트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첫 번째 힌트는 세균 먹는 바이러스 박테리오파지라고 가지고 오셨는데요. 이렇게 되면 이제 오늘도 제약바이오주 또 네. 승부를 보겠다라는 뚝심이 있으시네요, 전문가님. 네. 어떤 네. 전략이죠. 그죠. 얘기 좀 해주시죠. 어떤 네. 힌트일까요? 오늘은 좀 제약바이오인데 제약바이오 아닌 제약바이오 같은 아, 그래요? 제약바이오 종목인데요. 세균 먹는 바이러스, 박테리오 파지라는 또 제약바이오 업계에 어떤 시스템이 있어요. 이게 지금 활용성이 굉장히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관심도를 굉장히 많이 받고 있다. 자, 그리고 이 기업이 지노맨 컴퍼니라는 기업과 함께 이 박테리오파지를 활용한 항암제까지도 공동 연구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짧게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힌트도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두 번째 힌트는 끝없는 바이오의 발전 이종장기라고 하셨는데요. 이종장기가 뭐예요, 전문가님? 그러니까 이종 말 그대로 다른 종류의 다른 종의 장기를 이식하는 거. 그걸 바로 이종 장기라고 합니다. 이 이종 장기 기술은 좀 논란도 좀 많이 있고 아직까지는 좀 실현되지 않은 기술 중에 하나인데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장기 이식이 필요한 상황이 지금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국내 장기 이식 대기자만 누계로 한 4만 5천 명 정도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에 비해서 이제 장기를 이식받아야 하는데 장기 기증자 자체는 좀 많이 없기 때문에 안타깝게 이제 운명을 하시는 분들이 지금 많은 상황인데 사실 거기서 이제 대체제로 나온 게 인간의 좀 DNA와 비슷한 동물을 어떻게 요즘에는 이제 유전자 가위 같은 기술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어떻게 DNA를 조금 편집을 해서 이 장기를 인간에게 한번 이식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발상에서 이제 시작된 그런 기술이고요. 최근에 이제 문제가 요즘에 이 관련주들이 국내에는 관련주가 몇 개 없습니다. 해외에는 관련주들이 지금 굉장히 크게 하락을 했어요. 그 이유는 미국에서 또 이 이종 장기로 이식을 받으셨던 분이 안타깝게도 처음에는 좀 잘 받아들이시다가 시간이 멀지 않아서 이제 돌아가시는 바람에 지금 좀 그때 당시에 이제 미국에서도 이거 괜찮은 거 맞나? 이걸 해야 되는 게 맞나? 하는 이런 의문점들이 좀 많이 제기가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국내에 딱 두 개밖에 없는 이 이종 장기를 연구하는 기업 중에서 더 이 관련 기술에 더 진취적이고 또 뭐 국제까지도 맡았었던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종장기 두 번째 힌트까지 듣고 오셨는데요. 제프 전문가님, 네. 이게 어떤 종목인지 감이 오시나요? 사실 이 바이오 업종에서 이제 말씀을 주시는 것 중에 제가 보통 바이오 전문가는 아니다 보니까 예. 사실 그런 기술들을 봤었을 때 저도 많이 검색을 해보고 찾아보고 하다 보거든요. 사실 지금 딱 들었을 때 유전자 가위 관련돼 가지고 있는 종목은 하나 생각나긴 하는데 사실 그 종목을 또 이제 주백사님이 좀 좋아하시지는 않을 것 같고 차트를 저도 이제 3주째 하다 보니까 보통 전문가들이 성향을 좀 파악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군요. 파악하다 보니까 이제 바로 파악하셨군요. 좋아하지 않은 종목인 것 같은데라고 네.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종목은 좀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해가지고 결론적으로는 모르겠다. 네. 모르겠다라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도 말이 길었던 네, 맞습니다. 변명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마지막 힌트를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마지막 힌트는 미국 FDA 이종장기 필요성 인정이라고 가지고 오셨는데요. 네, FDA에서 이 필요성을 인정했다라는 이야기인가 봐요, 전문가님. 맞습니다. 이게 저희 기준으로 그저께 이 뉴스가 나오면서 이 종목이 한번 뭐 강력한 슈팅이 한번 나왔어요. 예. 그래서 이제 지금은 또 그 슈팅분을 다 반납하고 또 다시 한 번 더 바닥을 기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근데 사실 그래요. 이 새로운 산업군, 새로운 산업 아니면 새로운 기술에 대한 것들은
전망이 사실 제일 중요하거든요. 네,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종 장기를 이식받은 사람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장기적으로 좀 굉장히 많이 눌려 있던 상황이고 또 그런 상황에서 다시 한 번 더 미국 FDA에서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제 장기 기증자가 많지 않다 보니까 이거를 좀 너무 안타깝다. 이거 장기 기증만 받을 수 있으면 사실 수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또 전 세계적으로도 우리 계속해서 고령화가 평균 수명이 많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수요가 점점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선 어쩔 수 없지 좀 이 이종장기를 계속해서 연구하는 편이 좋겠다라는 결론을 지금 내고 있고 그 고위 인사 사이에서 계속해서 이종장기의 연구를 인정하자라는 이야기가 점점 나왔다라는 거는 이제 곧 다른 이슈 혹은 지금 기대감에 의해서 상승을 한 거거든요. 이제 성과들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면 그동안에 몇 년 동안 눌려 있었던 이 한 포텐셜을 한 번에 터져들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는 그런 산업군 전망을 가진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에서도 이종장기 임상에 대한 기류가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다고 하고 우리나라도 개발이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관련주 한번 추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샵826번으로 주백사라고 써서 보내주시거나 지금 QR코드는 휴대폰 카메라만 가져다 대시면 바로 노란톡에 입장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셔서 방송이 끝나고도 또 장중에도 더 많은 전략들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주백사 전문가 전략주에 대한 힌트는 화면으로 정리하고 오시죠. 네, 자 이어서 이번에는 제프 전문가 전략주에 대한 힌트도 하나하나 열어보도록 할 텐데요. 저희는 오늘도 이벤트를 열고 있습니다. 노란톡에 들어오셔서 오늘 제프 전문가가 가지고 온 전략주를 맞춰주신 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총 10명을 추첨해서 커피 쿠폰 드리고 있는데요. 노란톡 입장 방법을 안내를 해드릴게요. 문자는 샵826번으로 제프라고 써서 보내주시면 링크를 저희가 또 안내를 해드리고요. 지금 QR코드가 크게 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 QR코드는 휴대폰 카메라만 가져다 대시면 바로 노란톡 입장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셔서 지금 전략주에 대한 힌트 하나하나 들어보시면서 이게 정답일 것 같다라는 정답 생각이 드는 종목을 올려주시면 저희가 커피 쿠폰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첫 번째 힌트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첫 번째 힌트는 움츠린 개구리 근손실 이상무라고 하셨는데요. 무슨 말이죠, 이게? 네. 네. 사실 결국에는 움츠린 개구리란 뜻은 폴착하고 뛸 수 있지만 그죠. 현재 지금 길을 모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근손실이 이상무라고 한다라는 것은 힘 자체도 굉장히 강하다라고 이제 의미를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시장을 봤었을 때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거는 저는 이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다 보니까 이 포트폴리오에서 어떤 것이 유리하고 불리한지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맞춰가는 겁니다. 결국에는 제가 다음 주에 나왔을 때는 이제 8월 달로 바뀌기 때문에 그럼 8월 달에 잘 갈 수 있을 만한 업종이나 8월 달에 다시 또 월 자체가 바뀌었을 경우에 어떤 형식으로 내가 포트폴리오 해야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좀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해당하는 지금 낙폭 과대가 심했던 업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네. 지금 개구리처럼 움츠리고 있지만 폴짝 뛰어 오를 준비가 된 종목이라고 하는데요. 자, 어떤 종목일지 두 번째 힌트도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두 번째 힌트는 다시 뛰는 곡물 가격이라고 하셨는데요. 네. 네, 이 곡물주들이 정말 많이 올랐다가 지금 조정을 맞습니다. 받고 있는데 이 곡물가가 다시 올라가고 있나요? 최근 들어가지고 많이 낙폭과대가 심했기 때문에 다시 또 이제 전체적인 시장에서 본다라면은 결국에는 캐나다에서 수확 자체가 다시 또 증가됨에 따라 가지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지금 다시 또 곡물 가격이 많이 낙폭과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게 된다라면은 이 곡물 가격이 지금 어디 수준까지 내려왔냐면 선물
곡물 기준상에서 전쟁이 일어나기 이전까지 떨어졌습니다. 자, 그렇다라는 것은 지금 현재 전쟁이 발생되었고 우크라이나가 결국에는 주 수입 원자체가 이제 밀 수출이나 이런 것들을 강하게 할 수 있는데 지금 이게 보여지는 차트가 이제 밀 선물 차트거든요. 이 밀에 대한 차트인데 이제 이전치에 있었던 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 지금 많이 내려와진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최근 들어가지고 경기 침체가 되고 그다음에 시장에서도 캐나다에서 많이 푼다더라 하다 보니까 낙폭과대가 심했었는데 지금 다시 또 반등하려는 움직임 자체가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곡물 관련주에 대해서 다시 또 한 번 더 보자라는 겁니다. 곡물 자체가 지금 굉장히 부족함에 따라 가지고 이런 프론티어 국가들, 스리랑카라든지 레바논이라든지 뭐 이집트라든지 이런 국가들에서 여전히 지금 곡물이나 이런 것들에서 못 섭취하고 있고 굉장히 지금 부족한 상태이긴 합니다. 그럼 이 자체가 당장에는 캐나다나 다른 국가들, 미국이나 이런 국가들에서 수출했다 보니까 당장의 수요는 해결됐었지만 공급에 대해서는 해결됐었지만 추가적인 공급에 대해서 없을 시에 지금 우크라이나도 다시 또 러시아랑 터키랑 합의 봐가지고 수출을 재개하고 있는 동안인데 항구에다가 러시아가 다시 또 미사일을 쏘면서 이런 위협적인 것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간 러시아가 행태를 벌였을 때도 천연가스에 대한 공급, 노드스트림 원자체도 공급을 했을 때도 기존의 유입량 자체에 대해서 40% 그리고 지금은 20%까지 많이 낙축을 시켰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유럽과 그리고 러시아 이런 대치구도 관계 속에서 결국에는 러시아나 이런 국가들, 우크라이나가 주되게 필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과연 이제 선진국들에 대해서 이제 위를 공급할 수 있을지 이런 것에 대한 의무심이 들기 때문에 시장이 이런 것에 대한 좀 베팅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곡물 관련된 주로서 이제 다시 또 한 번 더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네, 다시 한번 이 곡물 관련주들을 지켜볼 때가 됐다라고 하셨는데요. 자, 어떤 종목일 것 같나요, 주백사 전문가님? 네. 네. 아까 제프 전문가님이 이제 좀 차트 종목을 보면 네. 어떤 스타일을 좋아하는지 네. 이제 좀 알겠다 맞아요, 하시는데 맞아요. 저는 제프 전문가님이 어떤 종목을 좋아하는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아, 정말요? 네. 감추고 있습니다. 네, 차트를 좀 어떤 차트를 좋아하실지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좀 많이 차트가 다양하게 비슷했던 다양해서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전략이 굉장히 다양하신 것 맞아요, 봅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어떤 종목들을 좀 살펴봤는데 어떤 차트가 제프님 차트에 맞는지는 잘 모르겠고 네. 그냥 저에게 맞는 차트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네. 그래서 곡물 관련주하고 또 하면은 제가 최근에 관심 있게 보고 있던 종목이 이제 아미노로직스거든요. 이제 곡물 대체제로 해서 이제 지금 시세를 받았던 종목인데 지금 한번 시세가 좀 나오다가 241선 1년선 기준선까지 좀 밀렸어요. 그래서 이 정도 되면은 한 바닥권에 있는 곡물주가 되지 않을까. 제 기준에서는 그렇다. 그리고 이미 한번 시세가 잘 나와줬기 때문에 이 눌림목 이후에 또 좋은 흐름이 나올 것 같다. 그래서 그 제프님 기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 기준으로는 곡물주 중에서 지금 볼만한 거 아미노로직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때요, 전문가님?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닙니다. 네. 예, 주백사 전문가님 스타일이었던 걸로 하고 네. 자, 그럼 마지막 힌트를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마지막 힌트는 스페이드 A 탑이라고 하셨는데요. 스페이드 A 이거 그거 아니에요? 카드 맞습니다. 게임? 포커라고 포커. 하죠. 네. 포커에서 탑은 좀 안 좋은 족보라고 하나요? 족보 중에서 안 좋은 것 중에서 스페이드에는 그나마 좋은 카드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예. 그렇다 보니까 요 관련된 좀 여러분들이 결국에는 이제 맞출 수 있는 맞춰가지고 커피도 탈 수 있다 보니까 좀 더 센스 있게 만들다 보니까 이 종목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좀 포함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거는 종목에 대한 이름에 대한 직접적인 힌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이런 탑에 관련돼서 우리가 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고 요 관련돼서는 여러분들이 공개 방송에서 이후에 진행되는 공개 방송에서 따로 말씀을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의 마지막 힌트 스페이드 A탑까지 듣고 오셨는데요. 이제 어떤 종목인지 알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는 그 종목을 노란톡에 지금 올려주시면 정답을 맞추신 10분에 한해서 저희가 커피 쿠폰 드리고 있습니다. 샵 826번으로 제프 전문가라고 써서 문자를 보내주시거나 지금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만 가져다 대시면 바로 노란톡방 입장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셔서 많이 정답 맞추시고 또 커피까지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기서 다시 한번 제프 전문가 전략주에 대한 힌트는 화면으로 정리하고 오시죠.
네, 자 그럼 바로 두 전문가들의 전략주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백사 전문가님, 오늘의 종목 이름이 어떻게 될까요? 네, 오늘의 종목은 옵티팜이었습니다. 지금 옵티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양한, 그러니까 일반적이지 않은 신약이 아닌 새로운 기술들을 굉장히 많이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제약 바이오 관련 주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바로 이제 차트 보고 가격 전략 잡아드리도록 하죠. 자, 일단 우리 일봉상 넓게 지금 한번 보겠습니다. 끝에가 잘 안 나오네요. 자, 넓게 보게 되면 지금 2018년 상장한 이후에 7,900원 선, 자, 요 정도 선이 가장 큰 바닥권이에요. 그래서 여기 7,900원 선을 절대 이탈한 적이 없다라는 거, 최근에만 한번 짚었죠. 그리고 코로나 바로 직전에만 짚었다라는 거. 그리고 사실 옵티팜이 코로나 백신 관련도 있어요. 그래서 2020년에 한번 상승을 했는데 2020년 이후에 지금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조정 구간을 받았고, 그리고 역사적인 저점 근처에서 지금 반등을 해주고 있으면서 그저께 방금 말씀드린 FDA 미국의 FDA에서 이종장기 필요성 인정한 이슈로 인해서 한번 슈팅이 거래 대금 200억 이상 좀 발생하면서 한번 발생했다라는 거 꼭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바로 매수가부터 가죠. 매수가는 일단 8,800원 선에서 9,500원 선 좀 넓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많이 변동성이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 혹시 모르니까 좀 넉넉하게 매수가를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일단 지금 장기 파동, 장기 사이클 파동이 800일선에 해당하는 지금 검은 선이 한 12,000원 선에 있어요. 그래서 한번 이제 241선을 뚫고 파동이 나오기 시작하면 지금 12,000원까지는 무난하게 갈 수 있을 만한 첫 번째 파동이 나왔기 때문에 목표가는 12,000원 이렇게 설정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손절가는 사실은 제가 21선 이탈이나 8,500원 선 이탈을 보고는 있는데 저희 룰이 조금 또 너무 타이트하게 잡으면 장중에 이제 터치했다 다시 반등하는 경우가 꽤 있기 때문에 일단은 8,200원 선으로 잡아드리겠습니다. 8,200원으로 잡고 제가 노란톡방에 오시면 노란톡방에 오시면 실시간으로 이제 제가 생각하는 기준선을 이탈하면 손절가를 잡고 또 목표가도 같이 함께 매매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밑에 노란톡에 참여하셔가지고 함께 역전 시나리오를 써 나가셨으면 좋겠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백사 전문가 전략주는 옵티팜이라는 종목 가지고 오셨고요. 자, 바로 이어서 제프 전문가의 전략주는 종목명은 마지막에 공개가 되고요. 자세한 전략은 또 무료 방송에서 안내해 주신다고요? 네, 맞습니다. 무료 방송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하락장에서 버틸 수 있는 낙하산 같은 상승할 수 있을 만한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그 섹터적인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요. 무료 방송에서 제가 이 종목을 왜 지금 봐야 되는지, 왜 우리가 지금 8월 달을 준비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거니까 방송 끝나고 8시에 있을 이제 방송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개 방송 만나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따로 여러분들이 지금 궁금증이 생기고 있었던 것이 이 무상증자랑 지금 이런 품절주 관련해서 이 전체적인 맥락상을 테마로 봐야 되나? 여러분들 테마를 봤었을 때 그럼 어떤 쪽이 대장이고 어떻게 목표가를 설정해야 되고 어떤 구성석으로 여러분들 시나리오를 그려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분명히 궁금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분들도 오셔가지고 공개 방송에서 제가 어떤 식으로 G2 파워라는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종목을 목표가를 잡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 해석하는 것도 여러분들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무료 공개 방송에서는 오늘의 전략주에 대한 자세한 전략도 함께 받아가시고요. 요즘 같은 하락장에서 하락장을 버틸 수 있는 낙하산 종목도 안내를 드린다고 하니까요. 다양한 이야기는 무료 공개 방송에서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탁이라고 검색하시고요.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스크롤만 조금 내려보시면 제프 전문가 사진 아래에 방송 보기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버튼만 누르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요. 잠시 후 8시부터 시작되는 무료 공개 방송에 많이 참여하셔서 오늘의 G2파워 같은 종목들 꼭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샵 826번으로는 제프 전문가라고 써서 보내주시거나 지금 나가고 있는 QR코드를 휴대폰 카메라만 가져다 대시면 바로 노란톡방 입장 가능하니까요. 노란톡에 들어오셔서 방송이 끝나고도 방송에서 소개해드렸던 종목들에 대한 더 자세한 피드백 꾸준히 받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왕좌의 게임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모두 마무리 지을 시간이 됐는데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도 시장 곳곳에 숨어있는 다양한 전략과 좋은 종목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